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는 프로토 총 7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3경기와 EPL 4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인 링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리그 경기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고요. 배당 적용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일단은 이 경기는 좀 강원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이 이 두 팀 다 이제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로테이션을 더 돌린 팀은 강원 쪽이라고 보긴 해요. 하지만 이 강원이 보여주는 경기력, 주중에 이 경기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모습들, 최근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구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가 2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그 상대가 이제 울산이나 전북과 같은 그런 강팀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원이 전체적으로 이 수비적인 모습에서의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패스미스로 인해서 역습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구가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의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지만 저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일단은 전방에서의 이정엽이나 고무열, 그리고 조재환과 같은 이런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지금 수비적으로는 부상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도 해서 강원도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말씀드렸듯이 강원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인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에서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원이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강원의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1점 차 정도로 대구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울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와 패 쪽, 해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승부로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의 배당이 첫 번째로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원정에서 떨어지는 전적, 그리고 제주가 홈에서 2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홈에서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긴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이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 저는 좀 체력적으로도 불리할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여기 이런 체력적인 불리함 속에서 제주 원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스쿼드가 두터운 이런 울산이긴 하더라도 좀 고전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울산이 지금 100%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득점이 제주가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1점차 승리, 죄송합니다. 제주의 이 프랜승 그리고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성남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는 이제 승과 무승부, 해외 배당 역시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수원 삼성이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이 주중에 컷 경기에서도 이제 로테이션을 좀 가동을 했었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성남이 지난 경기 이 주말 경기 때 이 포항을 잡아내긴 했었지만 포항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다라는 팀, 그리고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성남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헨리가 복귀한 수원삼성과 권창훈이 돌아온 수원삼성, 저는 수원삼성이 더 유리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삼성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 역시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두 팀 다 지금 공격적인 모습에서는 성남의 뮬리치 외에는 사실 기대할 선수가 없을 것 같고, 수원 삼성 역시 지금 김건희가 없는 그런 공백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득점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적게 나오는 언더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이 경기를 좀 저득점 양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도 해서 저는 좀 이 경기는 좀 이 수원 삼성이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이제 핸디캡 무승부로 수원 삼성의 1점 차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경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경기는 맨유 대 리즈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무승부로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맨유가 분명히 이 리즈 상대로 경기력에서는 충분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상자들의 현황이라든지 카바니라든지 뭐 이런 주축 자원들의 좀 산초 같은 이런 이적생의 이탈이 있는 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즈가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줬었다라는 팀, 그리고 맨유가 홈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전적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다라는 팀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맨유가 첫 경기에 시즌 초반에는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이변으로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좀 공격적인 모습에서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즈의 프랜승이죠. 맨유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는 승패 쪽, 해배당에서는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정배로 에버튼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스햄튼은 저는 개인적으로 잉스의 공백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도 뭐 보강이 잘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탈자가 좀 크진 않고요. 그리고 반면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잉스의 대체적으로 암스트롱을 영입을 했지만 이 선수가 챔피언십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라서 이 EPL에서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홈에서의 에버튼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에버튼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보다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 사우스햄튼도 잉스가 없긴 하지만 뭐 제네포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이 공격진의 개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전방에서부터의 보여주는 그런 압박들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도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에버튼도 이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팀이라서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배지만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사우스햄튼 역시 좀 득점이 한 골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버튼이 좀 간신히 이기는 똥줄승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무 쪽, 해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의 승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를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은 와포드가 보강이 잘 됐습니다. 반면에 아스톤빌라도 이 그릴리시가 나가고 나서 이 잉스라든지 아니면 부엔디아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지만
이 영입된 부엔디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와킨스나 이제 뭐 이 트레제게와 같은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축 자원들의 이탈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포드의 조슈아 킹은 리그 적응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쿠츠카가 리그 적응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잘하는 선수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승격 팀들 중에서는 한 팀 정도가 좀 큰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변은 와포드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와포드의 승으로 이변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이 두 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아스톤빌라도 글리시의 공백, 그리고 트레제게나 와킨스의 공백이 있을 것 같고, 와포드도 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포드가 이긴다고 이제 승으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와포드의 프랜승,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이제 새벽 경기라서 아직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리치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이 경기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리치도 영입을 하긴 했는데 사실 부엔디아가 나갔을 때 노리치가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켄트웰의 공백도 저는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특별한 의심 없이 노리치의 노리치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이라면 오버를 좀 고려했을 것 같긴 한데 3.5점이라서 리버풀이 일단 첫 경기에서 승격 팀들은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버풀이 뭐 영입이 제대로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길 것 같긴 한데, 득점이 뭐 엄청난 대승까지는 좀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점 기준이라면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1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노리치 상대로 2점 차 이상의 승리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노리치의 핸디캡 패, 리버풀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강원의 패배, 2번은 제주의 언더, 3번은 수원 삼성의 언더, 4번은 맨유의 오버, 5번은 에버튼의 승, 6번은 와포드의 핸디캡 승리, 7번은 노리치의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에버튼의 승, 두 번째는 와포드의 핸디캡 승리, 세 번째는 노리치의 핸디캡 패를 가져가 봤고 4.8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이벤트까지 포함을 해서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새벽에 또 일요일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